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거는 작은 종을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아가서는 연애 편지예요. 연애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누가 누구에게 사랑의 이제 편지를 보내고 연애를 한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이 목동의 옷을 입고 잠행을 했어요. 우리 조선의 왕들도 평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한 걸 아세요? 예, 그런 이제 임금의 밀명을 띠고 나가서 이제 순찰하는 건 암행어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직접 왕이 잠행을 한 기록들도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여러 차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목동의 옷을 입고 이제 순찰을 나갔다가 한 포도원에서 일하는 까무잡잡한 시골 처녀를 보고 반했어요. 그게 아가서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알고 한번 8장 되는 짧은 성경이니까 읽어보면 아주 고급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연애 편지 쓰고 싶은 나이는 다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주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세계의 아주 고전에 속하는 그런 문학서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너와 나, 솔로몬과 이제 술람미 여인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우리의 사랑의 지금 동산에 꽃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포도꽃 보셨어요? 네. 포도는 먹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작아요. 그러면 작은 여우가 있다고 하면 무슨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큰 여우가 있죠. 큰 여우는 눈에 띄고 무섭고 그래서 발견하면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총을 들고 달려들어서 퇴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은 여우는요 조금 개 중에 큰 개인데 이렇게 뚱뚱한 큰 개 말고요 이렇게 날씬하고 긴 개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꼬리가 길고 몸통은 작고요 이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저거 강아지 같으네 예쁘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적대시를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꽃향기가 포도향 꽃이 피었어요. 향기가 나니까 포도원에 싹 숨어들어서 막 뛰노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꽃이 떨어져요. 그럼 뭐를 못 맺어요? 포도가 맺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을 허는 여우 둘의 관계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랑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거지요. 근데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것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아주 편리한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모든 정보가 오잖아요. 그런데 가짜 뉴스라는 것이 가끔 떠요. 뭐 그냥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 뭐 연예인 누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큰일 났다 이렇게 헤드 기사가 나올까 머리가 끌어와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 뭐가 많아야 돼? 클릭이 많아야 뭐가 돼? 돈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쁜 걸 낚시라고 그러는데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의 구별이 필요해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도 늘 나오는데 신종수법이 굉장히 나오는 거예요.
옛날 수법은 이제 또 이렇게 지나가고 새로운 수법들이 나오는 거죠. 신앙으로 보면 이것도 이제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건 무슨 그냥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다 같은데 끝에 가서 다르다? 그런 거예요. 사입이라는 건 유사한데 비슷한데 아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많아요. 몰몬교. 미국인 2명씩 이렇게 다니는 거 있죠? 그 몰몬교. 옛날에는 어떻게 접근했느냐면 영어 가르쳐 준다.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그 다음에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만민중앙교회. 다락방. JMS. 다 알죠? 유명해져서. JMS가 뭐예요? 정명석의 이니셜이에요. 정명석.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지저스 모닝 스타. 그래서 정명석이 새벽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구원파, 통일교. 요새는 이제 만민의 어머니 되시는 한학자 여사를 이 정부가 겁도 없이 구속했잖아요. 이제 이런 사이비들이 많이. 그런데 정상 교단의 목사인데도 하는 짓거리가 이상한 목사인지 정치가인지 모르는 선동가인지 모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따를까? 왜 그런 사람에게 따를까? 그 핸드폰 영향이에요. 핸드폰을 만들 때, 유튜브를 만들 때 만드는 사람들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홀딱 벗는 영상을 봤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부르지 않아도 뭐만 올라와요? 홀딱 벗은 것만 따라 올라와요. 예, 지은이 웃기니까 지은 보잖아요. 그럼 자기가 부르지 않아도 계속 그냥 SNL이라는 것만 신동엽이하고 막 지혜은하고 뭐 이런 애들만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누른 적 없어요. 한 번 누르면 이거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막 되는 걸 무슨 뭐라 그런다고요?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 줘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보는가 뭐가 깔려 있는가만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가지가 계속 따라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게 되느냐면 편향돼요. 편향이 뭐예요? 한편으로 기울어졌다 향이 우측 좌측으로 기울어졌다 있는 걸 편향이라고 해요. 그러면 편향인데 한쪽만 보게 되 보니까 어깨가 결리잖아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우파, 좌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전히 사람이 나뉘는 거예요. 그것을 진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영이라는 건 군대에 장수가 있는 막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은 새의 두 날개예요. 한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락하지요? 그러니까 저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대가 되니까 좌측 우측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죽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니까 누가 죽어?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총 빼들고 나오니까 자기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죽이려고 또 지금 난리를 피잖아. 그럼 결국 누가 죽어? 자기가 죽는 거야. 이게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이게 과학은 발달했지만 그것에 깔려있는 기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기울어진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받지 못하고 다 기울어져서 자기가 옳다고 그러는데 다 옳지 않아요. 다 반푼이에요. 자, 보세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어요. 영수는 내 아들이 아니므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이게 유언장이에요. 그런데 거기 외자 하나가 붙어요. 영수 외에는 내 아들이 아니므로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말이 완전 반대가 됐죠. 말 하나 때문에. 보세요. 불가능이 되는 말은 impossible 그래요. 그런데 impossible의 IM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어피스트로피 하나를 딱 찍어요. 그럼 I'm possible이 돼요. 가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행가 가사가 알잖아요. 님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사연을.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말은 정확해야 되고 말은 분명해야 되고 그런 것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3장 1절에 가면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바꾸는 거야. 하나를 뭘로 바꿨어요? 모든으로 바꾼 거야. 그게 마귀 짓이에요. 부분 부정을 완전 부정으로 바꾼 거야. 그래 하나님은 나쁜 존재가 된 거야. 그 맛있는 과일을 요번에 추석에 여러분 과일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마귀 짓이라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우주선을 발사할 때 여기서 발사 각도가 1도만 틀리면 화성에 갈 때 명성에 가요. 1도만 여기서 틀리면. 그래서 총을 쏘는 사람들은 사격을 하다가 자꾸만 가늠쇠를 교정해요. 왜? 총이 팡 하면 충격에 의해서 이 조준쇠를 로리쇠라고 그러는데 이게 틀어져요. 그러니까 총을 쏘다가 또 그거를 조정해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맞을 수 있어. 여기서 1mm가 100m 나가면 1m, 2m 벌어지기 때문에 못 맞춰요. 우리가 작은 것이 결국은 큰 결과를 일으키죠. 이것을 세상에 무슨 말로 쓰느냐 하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으로 써요. 버터플라이, 나비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쓴 말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텍사스에 오면 토네이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심코 한 작은 일이 큰 결과를 일으키는 이것을 나비 효과라 그때부터 사회적인 용어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톰 소여의 모험이라고 한 소설을 쓴 미국의 최고의 작가가 마크 트웨인인데 마크 트웨인이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어요. 신실한 작가는 거의 알맞는 단어와 꼭 알맞는 단어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거의와 꼭은 얼마나 다른가? 거의가